소시적에 다소 좀 건강했던 모습의 사진들인데 현재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떨까? 자,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 분씩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 2달 만에 11kg을 감량하고 쭉 유지 중인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이 지금 앞에 있는 옷을 속에 입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라인을 보고 싶거든요. 와. 저렇게 라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시네요. 중년의 다이어트는 뭔가 다르구나를 느끼고 저만의 방법을 연구해서 단 2달 만에 11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야,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하다. 정말 이 짤 시작부터 굉장히 만만치 않은 분이 그러니까요. 나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선생님도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어. 40년 이상을 뚱뚱하게 살다가 4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20kg를 감량하고 날씬하게 살게 된 내과 전문의 양성우라고 합니다. 벨트 쪽에 여기 살이 빼꼼 보여요. 아, 그러네. 보여요. 40년 이상이 과체중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약간 조금 그랬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소화비만이었어요. 소화비만 그리고 중년의 비만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살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뭔가?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지금 한 분이 더 남았는데 너무나 건장해 보이시거든요. 이분이 다이어트 종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일지 공개해 주세요. 초고도 비만 120kg에서 50kg 감량에 성공한 다이어트 종결자. 대박 50kg. 우와! 50kg? 오늘은 요요 없이 살 빼시는 방법들을 최초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세 분 모두가 나만 따라오면 무조건 살은 빠진다. 다이어트 끝판왕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무조건 빠진다. 의사들의 다이어트입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말기 암 환자들이 받는 연골판 손상이 있어서 수술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어휴. 제 11kg 감량의 비밀입니다. 체중 감량이 되면서 탄력 있는 몸매를 갖게 되고 어머, 이거 생각보다 참 괜찮네. 요요제로 지방 커팅 운동법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해지방을 커팅할 수 있는 방법. 너무 좋은 운동을 배운 것 같아요. 일단 킬로볼을 먼저 식전에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총 칼로리도 낮게 되고 그래서 살이 빠진다. 킬로볼. 맛있는데? 세 분 모두가 나만 따라오면 무조건 살은 빠진다. I will follow you. 들어서 단 2달 만에 11kg을 감량하신 유혜미 선생님의 비법 공개합니다. 물만 바꿔도 빠진다. 11kg 감량의 비밀, 대파 베이글 수. 대파는 알겠는데 베이글 수는 뭐예요? 베이글을 집어넣나? 그러니까. 베이글이란 단어는 모두 알다시피 베이비 페이스와 글래머스한 몸매를 가진 여성을 일컫는 단어잖아요. 이 대파를 우린물을 먹게 되면은 체중 감량이 되면서 탄력 있는 몸매를 갖게 되고 노화가 방지되기 때문에 제가 베이글 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대파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살이 갑작스럽게 너무 막 11kg씩 확 늘어나 버리니까 만성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말기 암 환자들이 받는 그런 통증 치료까지 받았었거든요. 심각했구나. 너무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치료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문과 책을 열심히 찾아봐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파라는 것은 복부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을 치료할 뿐더러 이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이어트식으로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파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프랑스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프랑스에서 대파를 이용해서 살을 뺐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신기하다.
프랑스는 릭이라고 그러죠. 릭. 예, 그러니까 대파랑 좀 비슷한데요. 네. 조금 좀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또 달고요. 그런데 이 릭스프를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대파 베이글스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대파 베이글수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재료가 보니까 엄청 간단해요. 네, 생수 1.5리터와 대파 한 줄기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 한 조각이면 끝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죠? 먼저 이 대파를 뿌리까지 썰어주고요. 예. 이렇게 크게 썰어주시면 돼요. 네. 오, 큼직하게. 네, 그리고 물을 주전자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대파 썰은 거를 뿌리까지 다 넣어줘요. 아, 넣어요? 네, 그냥 진짜 가볍게 간단하네. 통통. 선생님 처음부터 넣나요? 끓을 때 넣나요? 처음부터 넣어서 약한 불에 20분 정도 서서히 끓이는 게 포인트고요. 대파가 약간은 좀 매운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매운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레몬은 같이 넣고 끓여야 될 것 같은데 레몬은 어딨나요? 레몬은 이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대파수가 다 끓고 조금 식은 다음에 넣어서 먹으면 좋죠. 레몬을 넣는 이유가 어떤 궁합 맛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한 조각이 주는 어떤 성분의 힘인가요? 이 레몬 자체에는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살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노화 때문에 얼굴이 좀 처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항산화 기능을 위해서 레몬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1.5리터 기준 레몬을 2조각 정도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가 있거든요. 예. 어머, 신기하네. 레몬 맛에 살짝 파가 스쳐 지나간 맛이야. 끓여가지고 텀블러에다 넣고 하루 종일 마셔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 이거 생각보다 참 괜찮네. 네. 괜찮다. 근데 사실 대파는 요리로도 정말 많잖아요. 막 구워 맞아. 먹는다던가 쪄 먹는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물로 만들어서 먹는 이유는 뭐예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운동과 이 수분 섭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 반씩 꼬박꼬박 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오. 땀 배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수분을 섭취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왕 먹는 물, 몸에 좋은 거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해서 재료를 찾아 이 대파 베이글수를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맹물과 베이글수를 어느 정도로 비율을 해서 드신 거예요? 하루에 마시는 물량의 한 반 정도를 이제 대파 베이글수로 마셨고 아침, 점심, 저녁에 주로 식사 전에 300에서 500ml 정도를 마셨는데요. 그러면 이 대파 베이글수 때문에 포만감이 들어서 이 식사량이 줄게 돼요. 그리고 운동 전으로는 일반 생수를 한 1.5리터 정도 마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레몬이 들어가가지고 이 식전에 먹는다는 게 조금 어떨까 싶은데 식전에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식전에 레몬은 또 위 운동을 자극시켜 주기 때문에 위액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위도 좀 움직였다가 음식이 들어오는 게 소화에는 좀 도움이 돼서 쓰리다고만 느끼지 않는다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대파 베이글수는요, 이 대파와 레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속이 약간 쓰린다 싶으면은 이 완성된 대파 베이글수에다가 일반 생수를 조금 더 타서 드시면은 네, 훨씬 좋죠. 네. 그리고 대파 베이글수가 좋다고 막 생수처럼 계속 마신다기보다는요, 예. 수분 섭취는 일반 생수로 충분하게 해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40년간의 과체중 생활을 청산하고 샤프한 턱선으로 거듭나신 내과 전문의 양성우 선생님의 다이어트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소화비만이다 보니까 계속 통통한 상태를 유지했었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표 같아요. 예, 이거는 당뇨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인데요. 보시면 2019년도에 제 당화혈색소가 5.9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정상 기준은 5.6 아래입니다. 5.7에서 6.4까지는 전당뇨라고 하는데요. 6.5가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화혈색소 5.9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제가 그 내분비내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분비내과는 본인과요.
그러니까요. 당뇨과. 당뇨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제가 90kg가 넘고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인 것도 맞고 뭔가 좀 제가 말하면서도 좀 부끄러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환자에게 부끄러운 의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을 빼야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사실 여러 가지 같이 오는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뇨까지는 안 갔지만 전 단계를 이렇게 맞으면서 혹시 다른 부분의 건강에 이상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합병증까지는 없었지만 비만으로 인해서 예. 안 좋은 그런 몸의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이 계속 쪄 있고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중을 자꾸 눌러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고등학교 때 한 번 했고 대학교 때도 한 번 했고 어이구.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양성호 선생님은 이제 살 다 빼면서 허리 통증도 다 줄어든 거예요? 네, 지금 허리 통증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화혈색소가 좋아져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양성우 선생님이 20kg 감량하고 혈당까지 잡을 수 있었던 그 비밀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보시죠.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제가 작년에 관리했던 당뇨 관리 수첩, 그러니까 혈당을 센 수첩입니다. 아, 당뇨 관리. 당시에는 공복 혈당이 기본으로 110은 넘고 거의 한 120까지도 육박하는 그런 당뇨 전 단계 수치였는데요. 지금은 재면은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이런 제 혈당을 잘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 누가 와요, 누가? 누구? 안녕하세요. 장모 유인경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대요 무겁게. 그걸 해주려고 왔지. 양사박. 잘 먹다 보니까 딸이 안 된다고 이제 절대 좀 줄여서 엄마가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좀 다이어트 하는 쪽으로 좀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까? 궁금하네. 혈당 잡는 혈당 킬러볼이라는 거예요. 킬러볼. 네, 혈당 킬러볼 소개를 드리면 일단 레시피가 소고기 홍두깨살, 돼지고기, 안심, 두부 한모, 그리고 양파와 소금, 후추, 아몬드 가루,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파슬리를 넣어주면 또 괜찮기도 합니다. 일단은 얘네들을 다 한 곳에 넣고요. 손으로 버무려주면은 요리가 한 80%는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한 요리예요. 그다음에 아몬드 가루. 접착성으로 이제 붙여야 되는데 빵가루는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많이 있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몬드 가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아몬드 가루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붙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아. 야, 저건 아이디어다. 네, 혈당 킬러볼 이게 볼이잖아요. 그래서 좀 떼가지고 주먹 안에 이렇게 한 주먹 들어오게 해서 한 30g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볼 형태로 만들어서 나중에 조리할 때 넣으면 되는 거죠. 안자처럼. 아, 맞습니다. 네. 장서방 그냥 눈대중으로 하면은 훨씬 커지니까 요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왜 떠가지고 요 숟가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봐. 오. 아, 역시. 초밥왕처럼. 이거를 그래서 찌는구나. 찢죠. 에어프라이에. 쉽다. 맛있겠다. 맛있게 바삭바삭해 보이는데요? 거의 만두 속 같은. 그렇지. 그러네. 찌는 거는 만두속. 일단 저거를 식전에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에. 지금 혈당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33 나왔네요. 식후 혈당. 식후 혈당이 그렇게 낮지 이야.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도면은 식후 혈당으로 꽤 괜찮은 혈당이거든요. 역시 혈당 킬러볼이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 뭐야? 너무 맛있는데? 떡갈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양파도 있으니까 막 사각사각거리면서 맛있어요. 이게 혈당 조절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양성 선생님이 선택하신 이 혈당 킬러볼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먹고 나서 나중에 탄수화물로 마무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피타이저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 혈당 킬러볼이 위장도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당분 흡수도 늦게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단백질하고 지방이나 채소 같은 것들은 식욕을 억제하는데 당분은 식욕을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많이 네. 유행했던 게 샐러드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소 먼저 먹고 고기 먹고 마지막에 뭐 먹을까 식사할 때 밥이 되면 그 순서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혈당 킬러볼을 그 순서에 맞게 맨 앞에 에피타이저로 먹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혈당 킬러볼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단백질하고 식이섬유 등을 잘 결합한 혈당 킬러볼을 먼저 식전에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들어갈 자리도 미리 좀 좁아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좀 적게 먹게 되니까 총 칼로리도 낮게 되고 그래서 살이 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살을 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몇 알 정도 식전에 먹어야 돼요? 뭐 한 알 아니면 조금 많이 먹어도 되는지? 사실 저는 이제 살을 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저는 그래서 숙제처럼 했어요. 적어도 내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 그걸 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정도의 단백질은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혈당 킬로볼 이 한 알은요,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한 50kg 정도 되는 여성분이라면 식전에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게 딱 적당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반적인 식재료니까 딱히 주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신장 기능이 좀 나쁘거나 아니면 또 통풍이나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를 이용해서 이런 요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드시면서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먹어서는 살이 빠지지 않고요. 이걸 먹으면서 그걸 좋은 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20kg의 고도 비만에서 무려 50kg 감량에 성공해서 몸짱 의사로 거듭난 황진호 선생님의 다이어트 비법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황 선생님 정말 다이어트의 끝판왕이잖아요. 20kg 정도면 건강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지셨을까? 저는 솔직히 걱정부터 되거든요. 무지하게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가 저도 있었습니다. 당화색소가 한 6.4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악성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180에 130, 연골판 손상이 있어서 수술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요요 제로 50kg 감량의 비밀 지방 커팅 운동. 요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니, 저도 뭐 요요를 한 3차례 큰 고비를 맞아서 3차례 정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예. 아주 요요라고 하면 솔직히 굉장히 지긋지긋합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다 요요를 경험해 보셨지만은 예. 쪘다 빠졌다 하면서 체중이 더 붙거든요. 하나씩. 그래요? 네, 한 번 찔 때마다 5에서 한 10kg씩. 그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2005년 당시 몸무게가 110kg입니다. 쪘다가 2007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75kg으로 35kg을 감량을 했어요. 얼굴이 너무 다른 사람. 그러니까요. 네, 이게 레지던트 4년차 때 사진. 35kg를 빼서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다시 45kg이 찌는 요요가 왔습니다. 저 정도면 진짜 오랜만에 친척들 보잖아요. 그럼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래서 120kg 된 상태에서 다시 선생님이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또 50kg을 뺀 거예요. 이야, 잘도 뺀다. 근데 그게 2016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1년 만에 저렇게 뺐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나는 저 정신력도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요요의 제왕이구나.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떴어. 어머나, 저 좋다고 웃으시는 것 봐. 어머. 뺑국 다시 그냥. 징글징글하다 진짜. 또 떴어 여기서. 어떻게 먹으면 그렇게 확 지나요? 아마도 저는 이제 계속 찌는 게 제 몸 상태가 네. 인슐린 저항성 체형이 아닌가. 이게 이제 먹었을 때 이게 모두 다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보다는 다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프로 요요러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50kg를 쪘다 뺐다를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떤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운동하고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칼로리 제한이란 건 뭐 거의 안 먹는 건가요? 성인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2,500 전후죠. 저희 키로 봤을 때는 제한하면은 한 1,700에서 1,500 칼로리를 제한을 했습니다. 계산적인 다이어트 하셨네. 한 끼 정도는 안 먹는 거네요, 아예. 한 끼 다 먹되 이제 줄여서 먹었습니다. 예. 요요라는 문제가 뭐 지금까지 쭉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40대 넘어서 가는 중년층에서 대사질환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 이게 저한테 제일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음식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따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역시 그 킬로볼과 같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운동의 가장 베이스는 공복 운동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많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지금 터득한 예. 그 에센스 같은 운동. 그렇죠. 직접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3번의 요요를 경험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황진호 선생님의 찐 다이어트 비법 직접 무대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이 저항하고 있는 체지방을 커팅할 수 있는 방법, 요요제로 지방 커팅 운동법입니다. 조금 교육을 해드리면은 두 손을 이렇게 올리셔서 무에타이 가드 하듯이 살짝 해서 배를 살짝 구부리시고 복근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살짝 벌리셔도 됩니다. 네. 한번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다시 내려놓고, 둘, 복근을 짜주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복근이 빠집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그러면은 유산소성의 다이어트를 올리고 싶으면 심박수가 130회에 도달하셔야 되고 말을 못할 정도로 좀 하시는 정도가 되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복근을 짜주세요. 6, 7, 8, 9, 복근 짜지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짜져야 하나, 둘, 셋, 넷, 5. 숨이 안 차시니까 더 빨리 하겠습니다. 6, 7, 8, 9, 10, 11, 12, 13. 저도 좀 숨이 차는데요. 그래서 보통 하시기를 한 30회 정도 하시고 10초에서 15초 정도의 포즈를 좀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해서 한 20세트 하시면은 20세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복 운동이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저녁 먹고 12시간 공복 상태로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12시간 공복 상태로 가시면은 30분만 해도 1시간 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있구나. 그리고 관절 척추에 무리가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가 부족해서 허리 통증 있으신 분. 그치.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고관절이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유연하지 않은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저도 처음에 초고도 비만일 때 이제 배가 한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접어지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양성우 그리고 황진호 선생님의 3인 3색 다이어트 비결을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법이 다 다른 듯 했지만 저희가 꼼꼼히 보니까 세 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의사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았던 공통 비법.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의사 3인의 공통점, 장 건강을 챙겨라. 자, 이 선생님들 이 다이어트 하면서 장 건강에 신경들 많이 쓰셨나요?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가 정말 오기 쉬워요.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섬유질을 채소로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고, 유산균도 꼬박꼬박 매일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장 건강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장 건강이 좋지가 않으면 변비나 설사 때문에 모든 다이어트가 다 스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장 건강에 좀 신경을 쓴 편입니다. 근데 장 건강이랑 다이어트랑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몸의 장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쪽이 더 우세하면 이쪽의 지배를 받고 또 저쪽이 우세하면 저쪽 형태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습관이 안 좋아서 유해균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유해균들이 그 에너지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어도 유해균이 많아서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럼 더 먹어 되기 때문에 과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속의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유해균들이 많으면 방해하니까 또 더 먹어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장내 환경이 또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더 먹어는 결국 요요잖아요. 그러니까 유해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해균은요, 우리가 아무리 살을 빼도 원래 내 몸무게로 돌아가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요요가 오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우리가 비만을 유도한 쥐의 그 유해균을 건강하고 날씬하고 요요가 없는 쥐에게 그 이식을 했더니 그 쥐가 빠르게 체중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다이어트 중요하지만 장 건강을 꼭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건강하게 장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장 건강 챙기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식품, 바로 이겁니다. BNR 17. 정식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 17로요. 그 한국인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모유에 유래한 유산균은 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모유하면 우리 건강한 느낌 들잖아요. 예, 유산균도 건강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우리 면역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제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비만 확률이 무려 50%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만큼 모유 속의 그 유산균은요,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유 유산균 BNR17이 성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확히 BNR17이 어떻게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살이 찌면 허리둘레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제일 먼저 느끼실 텐데, 사실 나이 들면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나 허리살들이 잘 빠지질 않거든요. 근데 BNR17 유산균은 체중 감소는 물론 허리둘레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20에서 75세의 과체중 성인 90명에게 12주 동안 모유 유래 유산균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평균 95.4cm에서 90.4cm로 5cm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5cm면 거의 2인치가 준 거거든요. 그냥 바지 살 때 한 사이즈가 아예 줄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세에서 60세 사이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BNR17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은 물론이고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보통 굶어서 빼면 근육 빠지고 수분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질의 다이어트가 안 돼요. 뭐 체질량 감소되고 뭐 BMI가 좋아지고, 어떻게 BNR17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BNR17이 단당류를 다당류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작은 형태의 탄수화물 분자를 서로 끌어 모아서 덩어리가 큰 다당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당류 형태가 되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흡수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결국 체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단당류, 다당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단당류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되고 다당류가 왜 흡수가 안 되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 그려지지가 사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채가 있는 통을 우리의 소장벽이라고 가정하고 은색 쇠구슬을 단당류라고 가정해 볼게요. 음식을 먹으면 단당류가 소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남기 쉬운데요. 하지만 BNR17을 섭취하면 단당류와 BNR17이 더해져서 다당류 형태로 덩어리가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소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과 같이 체외로 배출되는 겁니다. 오, 어쨌든 이 실험을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게 결국 단당류가 몸에 흡수돼서 체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BNR17이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내주는 거네요. 당당류가 내 몸에 흡수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체외로 그게 잘 빠져나갔는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12주 동안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한 후 대변 검사를 해봤더니 대변에 포함된 다당류의 함량이 약 5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다당류의 함량이 높다는 건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지방이나 독소로 쌓이지 않고 배출됐다는 건데요. 결국 BNR17이 단당류를 다당류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럼 이미 몸속에 단당류가 흡수돼서 체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도 또 BNR17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체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BNR17의 지방세포 크기 감소 효과 때문인데요. 지방세포도 사람마다 크기 차이가 있다는 걸 다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체중인데 누구는 날씬해 보이고 누구는 좀 뚱뚱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방세포의 크기 차이 때문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몸무게랑 키랑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볼 때는 그냥 약간 통통해 보이긴 하는데 또 한 명은 좀 슬림해 보여서 이게 왜 그럴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도께서 간단한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한 사람은 뚱뚱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똑같은 지방세포의 개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한 다른 거는요.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지방세포의 수보다도 이 크기에 따라서 지방세포 크기가 크면 뚱뚱해 보이는 거고요. 작으면 날씬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 BNR17이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0주 동안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요. BNR17 섭취군의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35%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NR17은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지방을 산화시켜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10주 동안 쥐에게 BNR17을 투여한 결과 지방 산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포 크기도 줄여주고 또 지방도 태워주고 그런 만큼 또 맛도 궁금해요. 어머, 맛있네요. 뭔가 상큼한데 과일 향 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냥 부담 없이 계속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먹으니까 오늘 장도 아주 간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이 찌면은 겉모양이 변하는 것도 뭐 좀 속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살찌면 당뇨의 위험이 크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의 경우 세포 안에 지방이 막 쌓이고 지방세포에서 막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커지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저도 살을 빼기 전에는 당뇨 전 단계 환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당뇨병을 잡으려면 체중 조절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뇨병을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네, 체중 조절을 도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BNR17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10주간 BNR17을 투여했더니 체내에서 포도당을 옮기는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중 인슐린 농도까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섭취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BNR17은 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과다 섭취 시에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섭취 권장량인 425에서 900mg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BNR17은 미생물로 이루어진 유산균인 만큼 고온에서 사멸될 가능성이 높아서 뜨거운 물이 아닌 60도씨 이하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